있다에 대해서 교환이 되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띵킹메스에서 이 버블링을 구성해놓은 건데요. 이게 사고 능력을 길러주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띵킹메스를 통하면은 글쓰기 능력이 굉장히 개발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시각적이지 않습니까? 모양들이.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저희 처음에 이게 연습할 때 이거 무슨 마인드맵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좀 다르더라고요. 이런 시각적인 패턴들이 사고 과정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 이런 사고를 할 때는 어떤 띵킹메스를 해방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연결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같은 말인데요. 그런 우리가 그런 사고의 그런 연관고리들이 그러니까 계속 어떤 반복됨으로써 어떤 특정한 구조를 가지고 반복이 됨으로써 패턴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종류의 글을 쓰고 싶다 할 땐 어떤 종류의 띵킹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패턴화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지적인 것, 자료 처리, 평가 이런 거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고 방법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를 해보면은 네 가지로 구축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사고 과정을 지지한다는 말이 꽤 번역투라서 그런데 기본적인 사고 과정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발달과 인식의 문맥상의 내용 정의, 묘사, 비교, 대조, 비교, 공과 전체를 관련 짓는 거, 순서 짓는 거, 입주하는 거, 이 과정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사고가 활발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교사학습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시각적이고 8가지 종류의 맵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마인드맵이라든가 일반적인 도표 있잖아요. 그거와 뭐가 다르냐면은 우선 비슷한 거는 우선 둘 다 학업의 그 높은 성취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시각적이고 교수평가를 유용하고 구체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긴 하지만 띵킹메스와 일반 그런 도표와 다른 점은 띵킹메스는 굉장히 유연해요. 어떤 과정에서는 이거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그 맵들이 서로 같이 모아져서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얘는 그렇지 못해요. 고정돼서 마인드맵 고정돼서 도표 그러면 딱 고정돼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얘는 이런 기본적인 사고 과정을 중시를 하는 데 비해서 얘는 어떤 과제 중심의 그런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어떤 안을 내보겠다라든가 그런 어떤 독립적인 과제에 중점을 두죠. 그리고 얘는 일관되게 그래픽이고 어떤 사고 과정에는 어떤 걸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일관된 언어가 그래픽이 있는 반면에 얘는 그런 부분이 없죠. 그리고 학과 간에 사실은 다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띵킹메스는 수학, 과학, 국어 할 것 없이 다 사용이 돼요. 전용이 가능한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도표로 인식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제일 중요한 거는 얘는 학생 중심의 활동인 반면에 얘는 선생님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교재나 교사 중심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띵킹메스를 보면 8가지 있다고 했는데 이거 자체를 이제 한번 띵킹메스로 나타내려고 해봅니다. 자료가 제가 우리나라 것이 없고 외국의 학교에 찾아보니까 굉장히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노력하지 못하고 그냥 썼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서클맵, 버블맵, 그 다음에 플로우맵, 브레이스맵, 트리맵, 더블 버블맵, 멀티 플로우맵, 브릿지맵 이렇게 8가지의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안에 제가 담아봤어요. 이게 무슨 맵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서클맵이죠. 서클맵 안에 이 띵킹메스를 가운데 주제를 놓고 8가지 정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는 이러한 것들이 어떤 맥락 속에서
이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데 나중에 그 서플레 설명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요. 네, 오늘은 이렇게 뭐 자녀분들을 가르치시는데 가정에서 가르치시는데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로 사례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해보고 그리고 실제로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만들어 두는데 좀 빈칸들이 있거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플렉은 정의를 내릴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사인이나 심볼, 그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그 알게 된 거라든가 또는 그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정리해 나갈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는 정의하려고 하는 주제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이 주제에 알맞는 정보들을 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이 프레임 요 안에는 이 정의를 내리게 된 배경, 내가 왜 이거를 썼다 라고 하는 그 맥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처음에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할게요. 그리고 뭐 아이들마다 어떤 그 주제에 대한 시각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해보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던져주면요, 이 서플맵을에다가 그려보게 하면은 다 틀려요. 지난번에 그 어머니를 가지고 그 서플맵을 했는데 물론 그 시에 있는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시에서 나오는 그런 자기가 이렇게 떠오르는 그 낱말들을 좀 써보게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럼 자기만의 느낌을 한번 또 써보게 했어요. 그랬더니만 아이들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그 내용들이. 그럼 만약에 그거를 그냥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했으면 그냥 교과서에 나온 어머니에 대한 것만 아이들은 공부를 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걸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내 생각, 그러니까 내 의견까지 필요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지식이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확인할 때도 좋고요. 어떤 활동을 하기 전에 그런 선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글쓰기를 할 때 그것과 관련된 내 지식이나 경험들을 하게 하면 굉장히 글이 다양하게 잘 나와요. 그런 활동들을 할 때 이게 필요하고요. 또 다른 띵킹 메스를 활용하기 전에 물론 아이들의 그런 선경험을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 이 서플레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프레임 말씀드렸는데 참 그림이라는 참조의 티라고 얘기하잖아요. 아까 이제 그 서플 주제를 놓고 주변에다가 관련된 용어들을 썼잖아요. 자기 생각이나 경험들. 그 주변에 이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은 주변에는 너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 그리고 그런 네가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그런 정보들은 도대체 어디서 구했냐.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너한테. 그런 질문들이 자기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다가 그 프레임에다가 자기가 써놓은 거예요. 나는 이런 건 내 경험이에요. 이건 엄마가 옛날에 얘기를 해줬어. 그리고 이제 어머니 이야기. 그 다음에 무서웠다. 무섭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두려움, 무서움 이렇게 쓰면서 자기의 생각들, 그러니까 감춰져 있는 생각들을 끄집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보면요. 지난번에 봄비라고 하는 시를 가지고 그 서클맨으로 수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 속에 담겨있는 이 봄비 하면 떠오르는 그 생각들을 쓴 거고요. 이쪽은 자기 경험을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쓰게 한 다음에 이 봄비를 읽은 다음에 자기만의 생각과 느낌을 한번 적어봐라 그랬어요. 봄비를 읽고 시원한 비가 봄을 감싸고 있는 느낌이 딱 터진다. 한과 두도 시원해하고 햇빛이 있을 때로 반짝거리는 것이 딱 터진다. 그래서 그 맵을 통해서 글쓰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건 숙제로 한 가지는 내려본 것 같은데 엄마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한번 떠올리게 했어요. 이거는 좀 그래도 좋은 얘기지만 떠올리니까 좀 재밌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엄마 아빠 싸우는 얘기도 있고요. 엄마가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느낌을 쓴 아이도 있고.
얘는 아마 이제 미니 거 같은데 엄마가 어디 가시나 봐요. 네, 성당에 가셨군요. 일찍 가시니까 이제 아침 밥도 안 먹고 가는 게 아마 예약을 했기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사회 시간에 문화재라고 하면은 용어가 나오는 사회 용어가 나오는데 그 용어를 처음에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럼 막연하게 그냥 뭐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냥 애들은 그렇구나라고 알겠지만 그게 자기의 그 자기 맥락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문화재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런 걸 쭉 나열해 보겠어요. 우리가 소중한 것이다, 자경이다, 자산성이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그 선언적인 지식들을 나열을 하는 거죠. 이걸 보고서 그러면 문화재는 뭐겠니? 문화재는 땡땡땡이다 하면 써보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문화재는 뭐 여기 쓰는 것들을 요약해가지고 여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하지 않고서는 사실 문화재에 대한 그 개념들을 풍부하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연습을 한번 이 서클맵은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자, 가족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처음이니까 같이 해볼까요? 제가 한 분 뭐가 떠오르세요? 네. 사랑이라고 수채령은 뭐가 떠오르죠? 네? 사랑. 자, 이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맥락을 대부분 알잖아요. 근데 하나는 사실 이게 뭘까? 궁금하죠? 그 왜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아이가 슬프든 네. 항상 잘못했잖아요. 네. 내 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족은 항상 뭐 아이가 슬프든 뭐 기분이 나쁜데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항상 내 편이 내 편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다가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하나라고 표현했는지를. 이거는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시간상 제가 쓰지는 않겠습니다. 뭐 또 돼요. 재훈이 형님? 역할비다. 역할비다. 이것 때문에 가끔 좀 싸웁니다. 역할비다. 재훈이 형님 뭐 생각나요? 네. 보고. 안 좋으세요? 이해. 네? 이해요. 이해. 아이들은요, 이렇게 같이 하면은요, 막 어마어마해요. 여기저기서 뭐요, 막 평소에 발표 안 하던 아이들도 신나가지고 발표하거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가족에 대해서 떠오르는 것들을 쓴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이걸 가지고 한번 글을 쓰든지 짧게라도, 한 줄이라도 한번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가족에 대해서 한번 골라도 되고요. 조합해도 되고. 어떤 거를 정의 내릴 때는 여기 있는 것들을 다 골라서 적당하게 말을 만들면 되고, 이것처럼 이거는 가족을 정의 내리기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떠올리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몇 가지 취해서 한두 줄에 이제 글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서클맵을 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버블맵을 하겠습니다. 자, 버블맵은 주로 묘사를 할 때 사용을 합니다. 단어나 숫자를 이용해서 사물의 특성이나 성질을 묘사하는 과정이 바로 버블맵에 들어간 사고 과정인데, 중요한 거는 이 가운데에는 묘사하려고 하는 주제를 단어나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상관없습니다. 그 주변에는 이 주제를 나타내는 꾸미는 말을 사용합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꾸미는 말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형용사나 형용사 구를 이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은 그 사물의 특성이 잘 파악이 되고 또 이것을 묘사하기 아주 적절한 그러한 맵에 해당이 됩니다. 이 맵을 사용하게 되면 어휘력이 발달하고요. 그다음에 설명적인 글쓰기가 아주 잘 되게 되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거나 그 어떤 사물에 대해 묘사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가치평가가 일어나는 거겠죠. 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지난번 그 분노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걸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가 이게 버블맵으로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5월 8일, 8일날이 되겠다. 5월 6일이요.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얘는 이제 사랑하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순종하는 여기가 있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아래에다가 사실 뭐라고 이렇게 썼어요. 제가 이제 이 부분만 딱 땄는데 이런 식으로 어린아이의 성경에 나온 그 어린아이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우리 이제 성경 말씀을 똑같이 했고요. 독서감상문을 이제 공부하기 전에 그런 독서감상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 다음에 버블맵으로 한번 그려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독서감상문에는 4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공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이나 느낌이 있고 인상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4개를 버블면서 나타내고 독서감상문에는 이러이러하다라고 본인이 정의를 내린 거죠. 이렇게 독서감상문 묘사. 사실 이거는 그 서클맵으로 해서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딱 4개가 나와서 이걸 버블면서 해봤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99보다 1큰 세자리 수익. 또 뭐라고 적용해주시겠어요? 많죠. 4개 다 배웠는데. 꽉 찼다. 그리고요 또. 만점. 그러니까 근데 이 묘사는 이제 아까 그 서클맵하고는 달라요. 묘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얘와 관련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 90보다 10큰 짝수임 이런 식으로 생각 세 자리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뭐 뭐가 있고요. 다음 수가 뭐 101인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충분히 100에 대해서 많은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그 아이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100에 대한 아주 단순한 생각에서 조금 더 사고가 확장이 되겠죠. 아, 이런 게 100이구나 라고 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로우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플로우맵은 어떤 이제 사건의 과정들을 일정한 차례에 따라서 그 묘사를 하거나 정리를 할 때 사용하는 맵인데요. 이런 사건들은 예를 들어서 뭐 순서라든가 뭐 숫자라든가 방법이라든가 뭐 어떤 단계 등을 나타내는 이런 사건들은 이 하위 단계들의 연관성을 한눈으로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순서대로 쓰기 때문에 이게 뭐 이거 다음에 뭐구나, 그 다음에 뭐네, 이런 식으로 순서로 쓰기 때문에 한눈에 그 과정을 파악할 수 있어서 그런 어떤 사건의 단계를 설명하는 게 매우 유리하죠. 그래서 제목을 위에다가 쓰고요. 그 다음에 이 네모칸에는 사건을 쓰는데 요 아래 하위 단계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요 안에 보면은 또 작게 하위 단계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아이들 이제 국어 시간에 보면 동화라든가 뭐 그런 거 읽다 보면은 그 사건을 정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플로우맵을 쓰죠. 근데 그 한 문단 안에는 하나의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또 2개가 있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아예 하위의 단계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 줄거리, 역사적인 사건, 수학에서의 문제 해결, 플로우 차트, 과학에서 저희 그 요새 동문회 한 사람이 기억나나요? 한 살에 할 때도 이 플로우 맵을 이용하는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국어 시간에 그 전화하는 거를 이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로우 맵으로 나타내봤어요. 시작, 중간, 끝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시작하는 말에는 이런 말이 들어가고 중간에는 뭐 이런 말, 끝 날에는 이런 말이 들어갔어요. 간단하게 나타내는 거고요. 나의 하루를 가지고서 이제 한번
플로어 맵을 해볼까요? 이거는 저야 해야 돼요. 넘어갈까요? 뭐 아침에 6시에 일어난다. 7시에 아침밥을 먹는다. 7시 40분에 출근한다. 아이들을 가르친다. 6시쯤에, 5시, 6시쯤에 퇴근한다. 그런 과정들을 좀 나타낼 수 있겠죠. 물론 여기 이어질 때는 더 그려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돌렸어요. 근데 아이들은 이제 불편하니까 이렇게 가는 아이들도 있는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 어떤 순서를, 그 절차나 순서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브레이스 맵. 브레이스가 이런 중괄호를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브레이스 맵이라고 이름 붙인 것도 아마 이런 중괄호도 나오기 때문에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레이스 맵은, 이따가 나오는 이 트리맵과는 조금 헷갈리거든요. 이 트리맵하고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 브레이스 맵은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나타낼 때 이 브레이스 맵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주제를 하나 해부하듯이 나열해 나갈 때 이 브레이스 맵을 쓰는데, 이 가장 왼쪽에 이 전체를 나타내는 주제를 사용합니다. 전체를.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에는 하위 항목들을 기록하는데, 이게 만약에 이 전체를 포괄할 수 없다면 이 맵을 쓰는 게 아니라 트리 맵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 브레이스 맵하고 트리 맵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사용하냐면은 과학, 신체, 해부학적인 몸 그러면은, 몸은 뭐 트리맵으로 예를 들어 파를 따라낼 수는 없잖아요. 몸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나, 머리, 가슴, 배, 팔다리 이렇게 전체가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이럴 때 이제 이런 걸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학에서의 기하학적인 형태를 그래서 사각형, 그런 사각형에는 더 어려운가요? 사각형은 무한하게 각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별한 예가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이런 걸 구분할 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대상의 부분을 설명할 때 이런 브레이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실제 예를 들면은 나비는 곤충이잖아요. 그럼 곤충을 이거 고학년이지만 곤충에는 머리, 가슴, 배도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는 이제 가슴만 했는데 머리도 얘기를 할 수 있죠. 머리 부분에는 뭐 겹눈이 있다거나 더듬이가 있다거나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가슴에는 앞가슴, 가운데 가슴, 뒷가슴. 그다음에 앞가슴에는 뭐 날개, 한쌍. 그다음에 뭐 가운데 가슴에 또 날개 한 쌍과 다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더 이렇게 여기다가 더 브레이스를 해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아메리카도 이제 자연환경에 속하는 거잖아요. 아메리카를 나눌 때 북아메리카, 중아메리카, 남아메리카도 나눠요. 북아메리카에는 캐나다와 미국과 멕시코가 있고, 중아메리카에는 뭐가 있나요? 카리카라든가 그런 나라들, 남아메리카를 구분해가지고 그 사회 시간에 브레이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울 것 같아서 국도지하고 제가 해놨어요. 저게 바뀌었거든요. 양강도, 자강도 이런 게 생겼어요. 환경도도 더 여기가 할 수 있고, 환경북도, 환경, 남도, 브레이스를 할 수 있고요. 중부 지역은 어디죠? 경기도, 충청, 네, 남북도, 강원도.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은 경상도, 청양. 사회 잘하셨네. 이게 공개놓으면 한눈에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자, 근데 트리맵입니다.
트리맵은 카테고리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뭐 카테고리라든가 아니면 하나의 그룹을 준다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트리맵을 사용하는데 그 공통되는 성질에 따라서 그 카테고리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 카테고리가 있으면 그 아래에 이제 그 서브 카테고리가 있고 이걸 멤버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 서브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것들을 기초로 쭉 나열해서 쓰시면 됩니다. 어떤 때 사용하냐면 그걸 분류할 때죠. 항목이나 아이디어를 분류할 때 쓰고 이렇게 그걸 설명하고요. 예를 한번 볼까요? 과학 시간에 이제 이가 없는 동물이 이거 국어 시간에 나온 겁니다. 국어 시간에 설명하는 글이에요. 설명하는 글 중에 이가 없는 동물이 먹이를 먹는 방법에 대한 글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글을 읽고 이거 트리맵으로 정리하고 되겠어요. 왜 트리맵으로 했을까요? 왜 브레인스토밍으로 하지 않고 트리맵으로 했을까요? 네, 그렇죠. 카테고리로 이가 없는 동물이 먹이를 먹는 거에 대한 것을 이렇게 범주화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나열된 동물 이외에도 사실은 더 많죠. 그걸 저희가 다 포괄할 수가 없어요. 이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블레이스로 하지 않고 트리맵으로 한 거죠. 뭐 이 안에 트리맵은 이 안에 다 안 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분류하는 작업들을 한 거기 때문에 트리맵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먹이를 먹는 동물, 서로 먹이를 먹는 동물, 입으로 먹이를 먹는 동물 이렇게 서브카테고리를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멤버들이 얘는 목소리, 뇌가리, 딱딱이, 얘는 개구리, 두꺼비, 달팽이, 카멜레온, 얘는 뭐 입을 먹는 동물은 뭐 해마나 뭐 흰, 수염, 돌고래 이렇게 하나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트리맵을 사용합니다. 이것도 국어 시간에 이제 나오는데 그 한과 애들이 헷갈려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국어 교과서에 나오니까 이제 알고 있지만 저도 헷갈리는데 알기는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죠. 한과에는 정과, 약과, 강정, 가식, 연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과는 어떤 과자다. 식물의 뿌리나 열매를 발작스럽게 들이 과자다. 약과는 어떤 거. 강정은 가식은 여기에 사실은 사진이 있으면 좋겠죠. 정과 옆에다가 이렇게 정과 사진을 딱 붙여놓으면 더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겠죠. 이런 식으로 국어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수학 시간에 삼각형을 배우면서 직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직각이 있는 거는 이제 이건 기호로 나타냈지만 책에는 이제 가가 여기 직각 삼각형이거든요. 여기 있는 거는 직각이 없는 삼각형이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분류를 하고 본인이 이제 직각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직각이 하나 있는 삼각형이다. 정리를 해요. 이건 과학 시간에 물질을 분류한 거거든요. 한 가지로 되어진 물질과 두 가지 이상으로 되어진 물론 뭐 세 가지, 네 가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얘는 이제 카테고리를 두 가지로 나눈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눠서 이 멤버들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된 물질이다. 여기 색깔로 구분했죠. 파란, 빨간, 주황. 이걸 맵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얘도 만약에 이렇게 색깔별로 카테고리를 이렇게 색깔로 한다면은 색깔별로도 구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더블 맵인데 이거는 더블 맵을 이해하시면 이거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자, 이 더블 맵은 무엇을 비교하거나 대조할 때 아주 적합한 그런 맵입니다. 여기 사고과정 소개는 이제 비교하거나 대조하는 그 사고과정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사물이나 생각이나 인물이나 그 역사적 사건들을 서로 비교할 때 사용하거나 또는 그 주인공의 성격을 서로 비교할 때 사용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 맵을 사용한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이제 질문들을, 후속 질문들을 던져서 조금 더 이렇게 정교하게
그 사고과정을 좀 정교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이거만 보면은 버블맵이죠. 근데 이쪽에 하나 또 버블맵이 있죠. 겹치는 부분에는 공통적인 것들을 쓰고, 주변에는 얘와 비교가 되는 것들을 쓰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형용사나 형용사 구를 사용해야 되겠죠.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어 시간에 그 동지를 배우는데 옛날 아이들의 그 모습이 담겨있는 동지거든요. 그래서 그 까치아까치아라고 하는 시에 나온 옛날 어린이의 모습과 오늘날 어린이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보자 라고 해놓고 이제 서핑하는 거죠. 뭐 눈에 띠가 들어갔고 이는 목포, 뭐 손에 가지가 박힌 거는 뭐 옛날 아이나 지금 아이나 같죠. 그걸 가운데다 이렇게 쓰고, 다른 거는 뭐 오늘날 어린이들이 뭐 문제 있다고 까치한테 동의성하지는 않죠. 뭐 그걸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를 까치한테 빼달라고 하지만 지금 치과에 가서 그러죠. 치과에서 일을 내는. 그리고 가시를 뭐 얘는 옛날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건 안 찍는데 핀셋으로 가시를 뺍니다. 그래서 시에 우리가 사는 세계와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알고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볼까요? 22와 24 수학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처음에는 이렇게 그러면 아이들이 말을 잘 못하겠죠. 25, 25? 뭐가 틀려? 근데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사고 과정을 자꾸 유도를 해나가면 아이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하지만. 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두 자리 수이고, 11자리가 2이고. 공통점도 뭐가 있을까요? 1의 자리가 소수. 1의 자리가 소수인. 또 뭐 발견하신 거 있나요? 옛날에 정리를 해놨는데 저도 까먹었네요. 뭐가 있을까요? 30보다 작은 수. 네. 유연하시네요. 또 그럼 22에 대한 짝수이다. 2의 배수. 2의 배수다. 네. 이거를 표현하시는 것도 25다. 25는 뭐 홀수다. 5의 배수. 5의 배수다.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많이 찾아갈수록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사고관들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하나 볼까요? 이건 이제 사회책에 나오는 건데요. 열대기후와 항대기후의 생활 모습을 한번 비교해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말로 넣어도 되지만 그림을 넣어도 돼요. 그래서 한번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얘네들. 아까 제가 잠깐 해봤어요. 그때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옷을 입은. 그 다음에 집이 있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왜 이걸 비교하냐면 얘네들이 기후에 맞는 생활을 해나가죠. 적응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담겨야죠. 사실은. 그런 걸 할 수 있고. 뭐 다른 점들은 많죠. 뭐 집이 얼음집이고, 얘는 사막이니까 누구집이라고 해요. 지붕이 네모난, 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모나잖아요. 그 다음 옷이 얘네들은 이렇게 햇볕을 가리는 옷이지만 얘네들은 추위를 막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비교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아이스에이지 1 같은 이건 모르시죠? 네. 영화 아이들하고 굉장히 잘해요. 아이스에이지 1하고 2 나왔는데 만화 영화를 보고서 한번 비교 대조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글을 쓰게 해요. 이게 쓰기 전에 쓸 게 없다면 너 만화 영화 뭐 좋아하냐? 이렇게 시리즈는 한번 얘기한 다음에 비교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러면 훌륭한 전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영화 풍물에 나오는 거죠. 또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멀티 버블맵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독수리, 토끼, 박쥐를 서로 각자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셋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거를 쓰게 한 다음에 주변에는 얘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쓰게 하고 이것들을 연결해서 글을 쓰면 이 공부에 대한 훌륭한 보고서가 나오는 거죠. 지금 이제 얘네들 3학년 과정이라서 사실 글쓰기 과정을 많이 다루지는 못했어요. 이런 거 하고
간단하게 쓸 수 있으면 한 줄로 이렇게 써보기는 하는데 무슨 아이들이 다 이렇게 긴 글로 아직 쓰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멀티 플로우 맵은 아까 그 플로우 맵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게 멀티 플로우 맵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과 결과를 나타낼 때 아주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원인을 쓰고요.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고 그 결과를 쓰는데 우리가 이제 국어 소설학교에 있다 보면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어떤 사건의 원인이 되지만 또 이 사건은 또 다른 거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럴 때 또 연결해서 플로우 맵을 또 그려나가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또 뭐가 나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나가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어떤 사건 분석할 때 많이 나오죠. 5학년에 역사가 들어가는데 아이들 5학년에서 따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에 문장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문장제 문제를 분석해 놓으면 문장제 문제를 풀 때는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조건들을 가지고 뭘 문제를 풀게 되는데 그 조건들이 충분하냐? 그렇지 못하다면 또 다른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문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가설을 세울 때도 사용하시고요. 그 과학 시간에는 뭐 지진이 발생한다. 아직 저희는 이 멀티 프로그램을 해보지 못했거든요. 그 지진이 발생했을 때 원인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게 발생한다. 그럼 이런 건이 일어나면 또 뭐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쭉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릿지 맵인데 이 브릿지는 이게 징검다리처럼 되죠. 그래서 관련 요소 어떤 관련 요소가 있으면은 이거하고 유사한 게 뭐냐 일종의 은유적인 거를 사용할 때 이 브릿지맵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관련 요소에 해당되는 첫 번째 짝을 쓰고 그 다음에 이거 해당되는 또 다른 짝을 쓰고 또 쭉 있으면 또 쓰고 쭉 연결해 나가는 거예요. 어휘가 굉장히 확장이 되고 뭐 단어 같은 경우 테스트할 때도 좋겠죠. 자, 예를 들면은 이제 요소가 이렇게 있어요. 위는 사람이고 밑에는 사람 까버린다라고 하는 관련이 있거든요. 뭐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뭐 개 같은 경우는 어떻겠냐? 편을 내는 거예요. 흑돼지는 소로 물을 뿌려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 나왔어요. 하나 더 예를 들면은 계절에 따라 옷이 틀리죠. 여름에는 어떻고 겨울에는 음식을 틀리죠. 음식은 여름에는 뭐를 먹고 겨울에는 뭐 먹고 놀이도 틀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브릿지맵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외국의 사례인데요. 돈으로 25센트에 해당되는 10센트, 5센트, 1센트는 되는 게 있고 이거는 이제 플로우맵으로 나타내는 거죠. 가장 비싼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3회의 대표가 비람생이죠. 9회는 조청이다. 그 다음에 시에는 시장. 그 다음에 5회는 도지사. 국가에는 대통령. 이런 식으로